다시 말해 가장 클래식한 펜이 가장 장난스러운 기획을 가져서 142만 원짜리 어른이 장난감을 만들었네요. 이건 반칙이죠. 약간 샤넬에서 처음 PVC 가방이 나왔을 때 같달까요? 오셨어요, 인쿠님들. 오늘은 몽블랑 149 캘리그래피 플렉스닙 리뷰입니다. 제가 이걸 산 건 몇 달 됐어요. 재력도 있고 재고도 있을 때 일단 구매를 해놨고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행복을 숙성해서 얼마 전에 개봉하면서 열심히 써주는 중입니다. 제가 이번에 구매한 마이스터 스틱 레진 YG 파운틴 펜 플렉스닙은 기본적으로 현행 149 모델의 특수 닙이 들어간 거예요. 넘버링은 없지만 기간 한정으로 파는 스페셜 에디션 개념입니다. 발매는 2019년에 되었다가 이제 다른 버전이 출시되면서 이 모델은 단종에 들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원래 1년마다 각기 다른 캘리닙을 출시하려고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 모델의 판매 기간이 좀 더 길어졌다는데 덕분에 구할 수 있었네요. 제가 못 참고 만년필 언박싱 영상을 올려버렸으니까 외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종이 박스에서부터 캘리그래피 문양이 그려져 있고요. 안에 펜 케이스가 있습니다. 구성은 심플하고 박스도 일반 박스랑 같아요. 열면 펜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드니까 펜이 진짜 굵더라고요. 무게도 가벼운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존재감을 주는 느낌입니다. 149 모델은 명실상부 몽블랑사의 대표 온고잉 모델이에요. 이렇게 블랙 레진, 회사 측에 의하면 프레셔스 레진, 시가형 바디에 캡탑의 하얀 육각별이 포인트고 전반적으로 옐로 골드 트림입니다. 클립 링과 노브 앞에 링이 한 줄씩 있습니다. 클립은 일자로 정말 심플한 편이에요. 중결링은 몽블랑 마이스터 스틱 넘버 149라고 되어 있고요. 위아래로 장식 링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클립 오른쪽에 일련 번호가 새겨져 있고 클립 안쪽에 Made in Germany 메탈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런 디테일들은 가품을 감별할 때 유용하게 쓰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일반 펜과 다른 부분입니다. 몽블랑은 립 사이즈가 바디 스티커에 붙어 있는데요. 캘리그래피 버전은 이렇게 획골기를 보여주는 팔자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이 스티커를 또 뗄지 말지 엄청 고민입니다. 왠지 얘는 더러워지기 전에 고이 보관해놔야 할 것 같아요. 이제 뚜껑을 열어봅시다. 두근두근 스크롤캡이고요. 짠! 149의 거대한 닙이 나오면서요. 스티커에서와 같은 모양의 팔자 인그레이빙이 보여요. 원래 149의 닙은 3톤이라고 하죠. 이 닙 가장자리를 둘러서 화려한 장식도 있고 안에 몽블랑 로고도 박혀있는데 캘리 닙은 그렇지 않고 획 모양 포인트만 있어서 훨씬 말끔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닙 자체의 생김새도 일반 149랑 달라요. 기본 다른 149랑 비교해서 보여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여행 갔다가 홀랑 149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게 현행 모델이었는데 이후로 제가 마음이 아파서 현행 149를 못 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건 70년대 초의 149예요. 어차피 외관은 몇십 년 동안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비교는 가능할 거예요. 몽블랑 특유의 스탠다드 장식이 이렇게 그대로 있죠. 닙 쉐입을 보려면 사실 현행 기본 모델이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캘리 닙은 여기 숄더가 더 넓습니다. 18K 금립이고 전반적으로 타인이 좀 더 짤막하고 닙이 살짝 옆으로 넓어지는 느낌이에요. 이게 필감이 어떻게 관여하는 것 같은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9도 피스톤 필링 방식이라 노브를 돌려서 잉크를 충전해요. 여기에 thread가 보이는데 황동인 게 보이시죠? 이전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던 때에 비해서 뒤쪽이 무거워지게 되고 현행 149는 다 고중심이에요. 원래 저는 149는 가벼울수록 좋다, 옛날 게 좋아 하면서 하나 잃어버린 걸 위안 삼고 있었는데요. 캘리닙에서는 또 은근 불편하지가 않아서 참 신기했습니다. 비록 149를 제대로 다루는 첫 리뷰이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첫째도 둘째도 닙이니까 닙을 묘사하면서 다른 요소들도 녹여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닙 굵기입니다. 캘리닙은 놀랍게도 압력을 안 주고 쓰면 몽블랑의 기존 EF보다도 가늘게 나와요. 이 EF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힘을 주면 생각보다 많이 벌어집니다. 처음에 언박싱 비디오를 찍을 때만 해도 얘가 어디까지 벌어지는지 몰라서 적당한 정도로 라인 베리에이션을 그려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치만 카메라를 끄고 더 그어보니까 그 한 2배까지도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떼면 돌아온다고 해도 정말 풀플렉스 상태로는 무서워서 도저히 못 쓴다고요. 그래도 플렉스의 한도가 제 생각 이상인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첫 10분 정도를 쓰고 내린 첫인상은 1번, 생각보다 힘 뺐을 때 정말 가늘다. 그렇다고 바늘 같진 않고 나름대로 부드럽네. 2번, 생각보다 타인이 벌어지려면 힘을 꽤 줘야 한다. 3번, 생각보다 더 굵게 그을 수 있다 였습니다. 처음에는 닙 자체의 특성을 알아보느라 그립감 같은 것까지는 신경을 못 쓴 상태였어요. 그치만 조금 익숙해지고 나니까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이 몽블랑 149의 그립이라는 감각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몽 149는 정말 크거든요. 저는 일단 이것도 캡을 꽂지 않고 사용하는데요. 특징이 일단
엄지와 검지 사이 근육에 꽉 차게 감기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배럴 굵기는 M천과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무게 중심이 좀 위에 있다 보니까 살짝 이렇게 뒤로 넘어가려 하는 그 뉘앙스가 있고, 잡는 부분이 149보다 두꺼운 펜이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독보적으로 굵습니다. M1000보다도 더요. 저한테 149가 신기하게도 편한 이유가 이 그립부가 굵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볼펜이나 그립이 되게 가는 펜들은 엄지손톱이랑 검지 옆이 닿아서 불편하거나 괜한 힘이 더 들어가기도 하는데 149는 신기하게 이렇게 큰데도 쓰기 편안합니다. 닙에 적응이 되고 나니까 닙은 플렉스 닙인데 내 그립과 팁끝 감촉, 마감이 몽블랑이에요. 즐거운 인지 부조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도 149 캘리 닙을 사기 전에 리뷰들을 찾아보면서 꽤 공통적으로 본 평들이 있었어요. 먼저 피딩이 조금 딸린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149에 에버나이트 피드가 들어갔지만 이제 ABS 플라스틱 피드를 써서 그런지 아무래도 플렉스 닙에서 굵은 획을 확확 쓰다 보면 레일 로딩이 자꾸 생긴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에버나이트 피드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닙의 능력을 피드가 따라오지 못하면 특수 닙을 가지고 노는 재미가 확 식을 것 같았어요. 피딩 걱정이 제일 우선이었고, 두 번째로 스냅백이 아주 좋아서 이게 거의 빈티지 플렉스 수준이다. 그 정도는 아니다가 반반인 것 같더라고요. 플렉스 닙의 시대가 저물고 현재 시도를 하고 있는 플렉스 닙들은 누르면 닙이 벌어졌다가 바로 돌아오는 스프링백, 이게 약해서 밍밍한 닙이 되고는 했었는데 몬켈리는 그렇지 않은 게 차밍 포인트라는 거죠. 스냅백의 정확한 한국어 명칭이 있나요? 반발력, 복원력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요. 이 복원력을 얼마나 빈티지에 비열등하게 보여줄 것이냐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건 이거는 제 닙이 뽑기가 진짜 잘 된 것 같은데 레일 로딩이 처음부터 아예 없었어요. 엄청 굵게 제 심장이 허용하는 한 최대 획을 그어도 레일 로딩이 안 생겼습니다. 각오하고 있었는데 없으니까 좀 허무할 정도로 피딩이 정말 준수했어요. 레일 로딩보다는 타인이 너무 이렇게 좁은 느낌으로 최대한 가는 획을 그으려고 필압을 완전히 빼면 살짝 헛발질이 나는 거는 있었습니다. 이것도 몽블랑 캘리 닙의 구조적 특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브레이킹 피리어드라고 길들이는 시간을 며칠 정도 들여서 닙이 살짝 열리면서 훨씬 부드럽고 일관적인 EF 라인이 구현될 수 있게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며칠을 인텐시브하게 써보기 위해서 언박싱 영상을 미리 찍어놓았죠. 두 번째 궁금했던 복원 탄성은 확실히 강합니다. 일단 티핑 굵기 자체가 굉장히 날렵해서 부드럽게 가공되었어도 그 속에 예리함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쓸 때 생길 수 있는 둔한 필기감을 1차로 예방을 해주고, 닙 생김새가 넓고 땅땅해서 아마 기존 닙의 모양이었을 때에 비해서 닙 자체의 예민함이 덜할 거예요. 예전에 오로라의 옛날 닙, 롱타인은 타인이 확 길어진 구조적 모양에 의해서 약간의 플렉시함이 부여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몽블랑 캘리그래피 닙은 반대로 닙 모양이 짧아지면서 필압을 주는 초반까지는 오히려 쉽사리 벌어지지 않고 조금 버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치만 일정 이상 압력이 가해지면 확 벌어지고 닙을 떼면 아주 강하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필압이 아주 약한 분들이 아니더라도 원하면 EF 상태로 획굵기 변화 없이 글을 쓸 수 있어요. 물론 일반 EF 닙으로 쓸 때보다는 조금 주의를 더 기울이는 느낌이라서 아예 플렉스를 즐기지 않으실 거라면은 캘리 닙을 사는 의미가 없긴 하지만요. 여기에 마지막 변수로 149의 아주 커다란 닙이 만약 닙에 움직임이 있으면 그 변화를 곧바로 손으로 전달해줍니다. 그래서 마냥 딱딱한 닙을 막 억지로 벌리는 그 저항감만 느껴지는 게 아니고 펜촉이 벌어졌다 딱딱 돌아오는 그 스프링이한 느낌을 증폭해서 느낄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이후에 출시된 146 플렉스 닙이 149보다 조금 더 딱딱한 느낌이 있다고 하는데, 모든 다른 요소가 다 같다고 가정했을 때 닙 크기에 의해서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닙 크기 증가가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다만 제가 이 닙을 쓰면서 필압을 줄 때 타인이 벌어진다기보다도 플레이트가 들리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플레이트가 들리긴 하지만, 그래서 자꾸 누르면 피드에서 닙이 떠버릴까봐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제가 빈티지 풀플렉스에는 식견이 짧은지라 비교 대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어 번 충전한 만큼 써본 지금까지의 소감은 1번, 몽블랑 149의 완벽한 그립에 플렉스 닙이 나오는 게 너무 재미있다. 2번, 마음껏 가지고 놀아도 최소한 제 건 피딩이 안정적으로 받쳐준다. 3번, 스냅백이라는 게 이런 건가 봐. 누르면서 이 정도도 괜찮은가 살짝 불안하다가도 힘차게 다시 올라오는 닙을 보면서 너무 안심되고, 149 닙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느낌이 중독성 있다 입니다.
어쨌든 정말 매력적인 경험임은 분명해요. 근데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 breaking period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맨 처음에 완전 힘을 빼고 그으면 슬릿이 약간 좁은 듯하게 잉크가 잘 안 나오는 게 있었는데 이게 계속 플렉스를 하면서 타인이 점점 벌어질 걸 염두에 두고서 슬릿을 맨 처음에 좁혀놓은 거라면 어쨌든 쓰다 보면 타인이 벌어진다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좀 있으면 딱 적당한 정도로 맞춰지는 거라면 계속 눌러 쓰다 보면 언젠가는 타인끼리 너무 벌어지진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계속 필업을 주는 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라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킹 타임이라는 게 만약 타인이 좀 더 벌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라면 이거는 길들임이라기보다 점점 더 진행될 손상에 대한 임시 방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렇지 않고 영구적인 비포 애프터 차이는 없이 정말로 길이 든 거라면 그냥 이 특수한 립에 유저가 적응하는 기간이 아닐까 하고요. 이게 너무 궁금했는데 제 펜은 생각보다 초반에 하드 스타팅이나 레일 로딩이 너무 없어서 오히려 감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쓰면서 하드 스타팅이 좀 사라지는지 봐야겠습니다. 사실 큰 고민은 없어도 될 것 같은 게 저보다 더 과감하게 눌러 쓰시는 분들이 1년, 2년 후에도 뭐 문제가 됐다는 코멘트는 아직 못 봤어요. 그리고 브레이킹 피리어드든 뭐든 이 립의 독특한 스타일에 유저가 적응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는 건 공통된 의견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되게 비틀비틀 썼었는데 이제는 조금 즐길 수 있는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이건 확실히 획이 짧고 많은 한국어보다는 영어 필기체 계열의 서체를 쓰는 분들께 훨씬 잘 맞을 것 같긴 합니다. 특히 글씨를 좀 크게 위아래가 길게 써야 드라마틱한 획 변화를 최대로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런 캘리닙을 제대로 즐기려면 내려가는 획에는 확실히 압력을 줘서 굵게 긋고 올라올 때는 힘을 확 뺀 채로 최대한 헤어라인을 보여줘야 대비가 강하게 돼요. 그 컨트롤을 위해서 보다 천천히 쓰게 되는데요. 저는 아직은 특히 올라오는 선에서 좀 손이 부들부들거리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떨림이 보이면 별로 예쁘지가 않아서 연습해서 좀 더 낮게 만들어 봐야죠. 그래도 정말 예쁘고 딥펜은 펜촉을 펜대에 꽂아 쓰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쓸 때 불안정한 느낌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안정감 있게 획 연습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았어요. 확실히 쥐어보고 써보니까 몽블랑이 만들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런 플렉서블함을 즐기려면 확실하게는 딥펜, 만년필 중에서는 FPR이나 바이로트 FA닙 같은 정말 제한적인 선택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옵션이 대다수에서 느껴지는 어쩔 수 없는 쌈마이함을 그냥 부셔버린? 그러니까 클래식한 만년필에서 기대되는 모든 소양과 플렉스 닙에서 요구되는 모든 역량을 갖춰서 다시 말해 가장 클래식한 펜이 가장 장난스러운 기믹을 갖춰서 142만원짜리 어른의 장난감을 만들어냈네요. 이건 반칙이죠. 약간 샤넬에서 처음 PVC 가방이 나왔을 때 같달까요? 근데 그건 비닐의 이미지상의 업사이클링이라면 플렉스닙은 사실 예전의 전통을 되살리는 것에 가까우니까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어쨌든 두 가지 분야의 시너지와 거기서 느껴지는 즐거움이 엄청납니다. 이 펜을 반짝반짝한 새 상태에서 잉크를 넣고 써보아서 그 전에 이걸 사기로 결심해서 제가 너무 대견하고 뿌듯해요. 앞으로 어떻게 길이 될지 기대되기도 하고요. 물론 플렉스닙은 다루기에 까다로움이 있지만 만약 플렉스닙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거나 특히 이 모델을 살까 결심하셨다면 더 구하기 힘들어지기 전에 사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는 경험이네요. 149 캘리그래피 닙의 경쟁 상대는 밖에서 찾기보다는 미래에 나올 다른 캘리 라인업일 것 같습니다. 그럼 시필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